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자연재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 제가 겪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태풍이나 홍수, 뭐 지진, 화산 이런 자연 현상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자연재해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많은 자연재해가 있는데, 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다가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년 여름마다 또는 가을, 봄에 겪는 피해가 이제 태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인도네시아, 특히 발리 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풍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적도 지방과 극지방이 이 열량차가 있잖아요. 햇빛이 이제 복사열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열량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 열량이 순환하기 위해서 적도에 있는 많은 열량이 극지방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생되는 게 이제 태풍인데, 태풍의 발생 지역 자체가 적도를 기준으로 5도에서부터 25도 정도, 그 사이 지역에서 발생돼서 북반구는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남반구는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근데 이 5도 사이, 적도에서부터 5도 사이에 딱 인도네시아 지역과 발리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리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살면서 태풍을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온도차로 인해서, 대기와 이 지면의 온도차로 인해서 이제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게 이제 국지성으로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생기는 걸 봤거든요. 그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죠. 지붕이 한 번씩 날아간다든지, 왜냐면 이제 좀 허술하게 만든 집들은 지붕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한 번씩 날아가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이외에 우리나라처럼 매년 겪는 태풍 피해는 없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지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진은 사실은 작년에도 술라웨시라는 섬이랑 그리고 롬복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롬복이 또 발리 바로 옆에 있는 관광지다 보니까, 인근이다 보니까 여기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 포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겪은 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진을 겪을 일이 없었죠. 지진이 있었을 때도 느끼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무딘 편이라서 못 느꼈는데, 작년에 롬복 지진 때는, 술라웨시 지진은 사실은 여기서 너무 멀어서요. 술라웨시라는 지역이 필리핀 밑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리랑은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거기서 일어난 지진이나 뭐 쓰나미 피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리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롬복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롬복 지진 때는 여기도 많이 흔들렸어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무딘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진 영상이 많이 찍혔더라고요. 보신 것처럼 생각보다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저희 장인 장모님 와 계실 때, 장인 장모님도 엄청 놀라셨죠. 우리 저녁에 이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서 저희 깜짝 놀라서 밖으로 다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이 일제히 다 문 밖으로 뛰쳐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많이 놀랐어요. 한동안은 침대가 이제
왜 다른 사람이 옆에 앉으면 침대가 살짝살짝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진동에도 또 지진 아니야? 이러면서 놀래기도 하고, 저희 와이프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노이로제처럼 조금의 흔들림에도 이제 약간 민감해 하더라고요. 많이 제가 살짝 장난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좀 노이로제 아닌 노이로제, 이런 지진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굉장히 한 달여간 사이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무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지진이 또 새벽에 오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올 때는, 물론 낮에 올 때는 사실은 다 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깥으로 바로 대피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밤에 잘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 메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이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잠이 오는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니 뭐 다 끝난 것 같다 하고 빨리 들어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 불감증인데,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무뎌져서 아예 또 멈추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사실 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르다 보니까 이제 또 지진이 없어졌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분들이 아궁 화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궁 화산에 느꼈던 그런 위협감, 그런 무서움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무서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진을 한번 겪다 보니까 높은 건물에는 못 살 것 같아요. 높은 건물에 살면 사실은 도망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항에 최근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인재라고,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밝혀졌지만, 어쨌든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시기를, 막상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니까 계단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발로 이렇게 걸어서 뛰어서 내려간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빨리 내려가야지 하면서도 쉽게 못 내려가는 게 현실이다. 사실 아파트 살면 상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발리가 다행히 높은 건물은 없지만, 앞으로도 제가 높은 건물에는 안 살지 않을까. 낮은 건물을 찾거나, 혹시 제가 직접 제 집을 짓게 된다 그러면 낮은 건물에 단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고, 한국이라 하더라도 한국이 요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대피 요령이나 소량의 대피 준비물들, 보호물들, 이런 거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해양 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쓰나미라는 게 헤일이죠. 예, 지진성 헤일을 이제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인데, 이게 이제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사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려서 무너지는 것들도 무섭지만, 이 쓰나미가 닥쳐서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게 또 엄청 심하거든요. 사실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 중에 제일 심했던 게 2004년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한 26일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아마 수마트라 지역에서 진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강도 한 9.0 됐던 것 같아요. 9.0의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잖아요. 그때 진짜 수마트라 지역, 수마트라 서쪽, 이쪽 지역부터 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 태국, 이런 쪽 전부 다 큰 피해를 입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것도 무섭지만 쓰나미 피해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안가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먼 데서 지켜보시면 안 돼요. 쓰나미가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요. 빨리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홍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도네시아가 두 계절밖에 없잖아요. 건기와 우기밖에 없다 보니까, 우기 때는 정말 미친 듯이 비가 오거든요. 이게 국지성 폭우, 그러니까 스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홍수가 자주 일어나요. 지대가 낮은 지역은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발리 같은 경우도 지대가 낮은 지역은 홍수 피해 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바다 쪽에서 만조 시기가 있어요. 바다에서 만조가 있을 때는 물이 또 잘 빠져나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간혹 집마다 배수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 곳은 역류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집 안으로 물이 넘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집을 찾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지역 중에서 홍수가 가장 잦은 지역이 자카르타예요. 이게 자카르타가 진짜 여러 물줄기가 이제 합쳐지는 곳이다 보니까 자카르타 북부 지역은 정말 침수가 잦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공항으로 도착하기 한 1, 2분 전에 보시면 자카르타 북부 지역 단중 뿌리옥이라는 이제 큰 항구가 있거든요. 그쪽부터 이제 공항까지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쭉 지나게 되는데 다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북부 지역이 1년에 매년 25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부 지역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그래서 한 2.5m 가라앉았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되면요, 북부 지역 일부 지역은 거의 다 완전 침수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상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부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랑 고층 빌딩이 나중에 다 가라앉는 건지 그게 좀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홍수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홍수는 더 잦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물줄기가 합쳐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대가 가라앉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지하수를 너무 많이 땡겼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퍼쓰다 보니까 이게 지대 자체가 물이 빠져버리니까 지대가 내려앉는 거래요. 그거를 지금 이제 통제를 하고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이나 호스나 이런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숙박업체들이 다 물을 이제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지하수를 땡겼으면. 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뚫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홍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침수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아무튼 자카르타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는 화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 환태평양 조선대, 보통 불의 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환태평양 조선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산이나 지진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실은 뭐 한 300개 이상의 화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100여 개, 130여 개 정도가 활화산이거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발리의 아궁산입니다. 사실은 여기 뒤쪽에 보이는 저쪽에 있는 산이 아궁산인데요, 지금 오늘 구름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원래는 여기 오면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 하필 제가 날씨가 이래서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봐서는 저 활화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터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봐도 터지고 있는지 터지지 않는지 육안으로 식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분화가 있을 때는 연기가 이렇게 조금 솟아 올라와요. 이제 그런 걸 봐야 아, 오늘 좀 터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 화산이라는 거는 여기 위치 자체가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이랑은 사실은 거의 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터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화산재가 저희한테까지 날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2017년이었죠. 그때 한번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화산이 한번 이제 터졌는데, 그게 화산재 자체가 이제 바람 방향이 서쪽으로 이제 향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쪽이 바람이 동향으로 불거든요.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 화산재가 터지더라도 롬복 쪽으로 다 날아가요. 근데 그때 하필 이제 서쪽으로 한번 불었어요. 불다 보니까 화산재가 공항 쪽으로 향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엔진에 화산재가 들어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 폐쇄를 했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폐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제 발리에 화산이 터져서 발리 사람들이 다 대피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저희는 몰랐어요. 터진지 안 터진지 몰랐고,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 더 크게 이슈화가 되고 했던 거지, 사실은 여기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었던 겁니다. 예전 아궁산이 터지기 이전에도 그 자와 동쪽에 있는, 동부 자와에 있는 화산이 터졌을 때도 이쪽으로 방향인 바람이 불면 그때도 공항은 폐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폐쇄했던, 2017년에 폐쇄했던 게 처음이 아니라 화산이 터질 때마다 가끔씩 바람 방향에 따라 폐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여기가 당장 화산 때문에 떠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예전에 뭐 1963년 정도에 이 아궁산이 대폭발을 했었대요. 했을 때 이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반경 10km 이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피해도 있었고 사상자도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화산 근처에 아궁산이 굉장히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거든요. 발리 사람한테는 아궁이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아라고 하는 왕, 뭐 Your Majesty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신성시하는 산이고, 그 근처에 또 브사키 사원이라는 큰 사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궁산에도 많은 거주민들이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대폭발 때 아무래도 피해가 더 심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발리에만 화산
화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화산이 되게 많아요. 활화산으로 유명한 머라삐 화산이라든지 브로모 화산, 그리고 반둥에 있는 땅쿠반 프라우 같은 화산들은 아직도 계속 분출이 되고 있어요. 분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지금 관광지예요. 관광지라서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분화하는 중에서도 이제 관광지처럼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공산도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활화산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한 트레킹 코스예요. 아공산이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3000m가 넘거든요. 일출 보는데도 굉장히 유명하고 트레킹 코스로도 엄청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화산 분화만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멋진 관광 자원이고, 근데 이제 이런 화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현재는 허가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뭄이나 화재가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건기 때는 또 가뭄도 있고요, 또 화재도 발생합니다, 간혹. 물론 이제 습하다 보니까 자연 화재는 이제 좀 드문 편이고요. 있다 하더라도 불이 꺼지겠죠. 예, 근데 인재라고 하죠. 사람이 불을 낸 거.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내서 발생하는 산불,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깔리만탄이랑 파푸아뉴기니 이 근처에 숲을 다 태워버리거든요. 깔리만탄 섬이나 우리가 흔히 보르네오 섬이라고 알고 있죠. 깔리만탄 섬이나 뉴기니 섬, 깔리만탄 섬이 나무가 엄청 많아요. 뉴기니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이제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허파라고 해요. 그만큼 나무가 많다는 건데, 이쪽 지역에 불을 일부러 내서 일종의 화전처럼 농장을 만들거나 그쪽에 야자수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만들려고 불을 일부러 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조금 수수방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팜오일 농장에서 나오는 그런 자금들이 기득권 세력의 돈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정부가 쉽게 이게 단속을 한다거나 제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산불이 일어나면 산불로 인한 이제 연기나 연무라고 하죠. 연기가 다 다른 국가로 날아가요. 어마어마한 연기가.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태국 이런 쪽도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산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롱소르라고 하는 이제 산사태, 인도네시아도 롱소르라고 하는 산사태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발리 오셨을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산 쪽으로, 예를 들어 트레킹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진짜 몰아치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거나 땅이 꺼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등산 같은 거는 삼가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해안가도로 이렇게 타는 지역이 있어요. 발리 동부 지역에도 가다 보면 이런 지역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도로 이런 쪽은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자연재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자연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는, 사실은 자연재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리 여행 오시는 분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발리 뭐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났을 때 안전한 거냐, 가도 되냐,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저는 여기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사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아까 물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저도 사실 무서웠어요. 좀 흔들리는 게,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건 처음 느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현 상황이 이렇고, 판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직접 하셔라. 네, 책임을 떠넘기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직접 이런 영상이나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걸 보시고 판단을 직접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지역도 자연재해라는 거는 이제 위험은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미디어를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제가 봤을 때는
과장해서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여기 화산 분출한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포털에는 그게 어느 순간에 기사로 떠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먼저 그 기사를 보시고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터진지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미디어가 사실은 믿을 만한 미디어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어도 어느 정도 걸러듣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